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곳은 한반도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군사 긴장이 아닙니다. 미국의 압박과 관세 폭탄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는 한국의 태도, 바로 그것이 국제 경제 질서를 뒤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한국의 투자와 기술 이전을 강요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국 정부는 더 이상 미국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냉철한 논리와 전략으로 정면 대응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 경제의 흐름이 서서히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요구한 금액은 무려 3,500억 달러였습니다. 이 금액은 단순한 투자 수준이 아니라 경제적 예속에 가까운 무리한 요구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속되지 않는다. 한국의 이 선언은 단순한 외교 발언이 아니라 경제적 독립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가져온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관세를 인상한 직후부터 오히려 미국의 수입 증가율은 급락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 20%를 넘던 수입 증가율이 2% 미만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반면 한국과 유럽, 그리고 인도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수출량은 오히려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명백한 흐름의 변화였습니다. 즉, 미국의 압박이 역으로 미국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같은 핵심 품목에서 미국의 수입은 급격히 감소했지만 다른 나라들은 미국을 대신할 새로운 시장을 빠르게 확보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 매달리지 않고 동남아시아, 유럽, 인도 등으로 수출선을 확대하면서 새로운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미국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되는 사이 한국은 그 공백을 채워넣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이런 무리한 관세 정책은 결국 자국의 물가 폭등과 제조업 기반 약화를 초래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탄탄한 기술력과 다변화된 무역 구조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시장 속에서 한국 중심의 질서를 구축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이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독일, 일본 등 주요 8개국의 수출 물동량이 미국의 수입 감소 속에서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이제 세계가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한국은 인도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세계 인구 1위의 거대 시장이 한국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인도의 주요 언론 데칸 헤럴드는 한국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은 자존심과 국익을 동시에 지킨 나라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칭찬이 아니라 인도가 미국의 압박을 받으며 겪었던 굴욕을 한국의 사례를 통해 되돌아본 것이었습니다. 인도는 과거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굴복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는 곧 국가의 품격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황했습니다. 한국이 자신들의 요구를 거부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한국은 훌륭한 파트너이며 미국은 여전히 협력을 원한다 라고 말하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국제사회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세계는 더 이상 미국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결단과 논리가 세계 시장의 중심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한국을 압박해 거대한 투자를 끌어내려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한국의 결단력과 국민적 자존심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언론조차 이 사안을 비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이 냉철한 논리로 미국의 경제적 압박을 되돌려줬다며 오히려 미국의 산업 경쟁력이 스스로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약자의 위치에 있지 않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한국은 투자 대신 기술로 답했습니다. 미국이 원한 것은 돈이었지만 한국이 보여준 것은 기술력과 독립적 산업 구조였습니다. 전 세계 배터리 시장, 반도체 산업, 조선기술 등에서 이미 한국은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고 미국의 압박은 오히려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입지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을 때 한국은 협상으로 15%까지 낮추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 투자는 끝내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건 결단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한 나라가 강대국의 압박 앞에서 어떻게 주권과 자존심을 지켜내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한국의 선택은 단호했고 그 결과 세계는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한국의 논리, 그리고 한국의 자존심이 이제 세계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단호한 결단은 단지 한 나라의 외교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미국 중심으로 유지되어 온 세계 경제 질서의 균열을 상징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이 말하면
따르는 동맹국이 아니라 자신의 논리로 움직이는 독립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선언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철저한 계산과 냉정한 현실인식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과 투자 요구는 명분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자국 내 제조업을 되살린다는 구호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동맹국들에게 비용을 떠넘기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 함정을 간파했습니다. 만약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를 투자했다면 한국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압박을 피할 수 있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 자립의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렸을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바로 그 점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경제 안보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반도체, 조선, 배터리 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투자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기술 주권을 내어주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우리가 가진 것은 돈이 아니라 기술력이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던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결정이 전혀 고립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세계 각국이 한국의 선택을 지지했습니다. 인도는 물론이고 캐나다와 유럽연합, 일본, 독일 등이 잇따라 한국의 노선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벗어나 한국형 협력 모델을 택하는 국가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인도의 유력 언론은 한국은 세계 무역 구조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미국에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관세를 무기로 동맹국의 경제정책에 간섭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단순한 협상 기술을 넘어 선국가 전략이었습니다. 미국이 25%의 관세를 부과했을 때 한국은 전면적 맞대응 대신 합리적인 협상으로 15%로 낮추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외교 방식이 아니라 경제 논리를 무기로 한전략적 협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는 공개석상에서 한국은 훌륭한 파트너다 라며 관계 회복을 시도했지만 이미 그의 속내는 드러나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한국인 기술자들이 미국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며 사실상 기술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배터리, 조선, 컴퓨터 기술 등을 언급하며 한국의 기술력을 미국이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기술을 흡수하려는 계산된 발언이었습니다. 이 발언은 한국 사회에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는 기술까지 빼앗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발언을 경제 식민지화의 다른 형태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단호했습니다. 우리 기술은 우리의 주권이다. 이 한마디는 국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세계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인도의 반응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인도는 과거 미국의 압박 앞에서 굴복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국이 보여준 법의 외교는 인도 정치권에 큰 자극을 주었습니다. 인도의 주요 매체들은 한국은 미국을 상대로 싸워 이긴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인도의 여론은 우리가 한국처럼 당당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한 사건의 여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없는 질서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도 자국의 기술, 자국의 자본, 자국의 외교를 지켜내며 독자적인 길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국민의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외세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적 요구에 맞서 한국 정부는 국민의 명예를 지켜냈고 세계는 그 모습을 경애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미국 내부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관세 정책이 오히려 자국 산업의 비용을 폭등시키고 물가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철강, 반도체, 자동차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고 수입품 가격이 오르자 미국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균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본 한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제는 기회의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중심의 시장 구조가 흔들리는 지금 한국은 기술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지지를 얻고 유럽과 협력망을 강화한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더 이상 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주도국으로 올라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부터 세계는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째서 한국은 미국의 압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는가? 이 질문의 답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저력은 단순한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논리와 자존심의 결합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두 가지를 무기로 삼아 강대국의 논리를 뒤집은 것입니다.
한국의 결정은 단지 경제전쟁의 승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국제정치의 판도를 뒤흔든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불리던 시절은 이미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가치,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무역 갈등으로 치부하려 했지만 국제사회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8개국의 외교 분석가들은 이번 사건을 미국 중심 질서의 균열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 인정하며 트럼프의 일방적인 중동 정책과 결별을 선언한 것은 미국의 외교적 고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서도 또 다른 긴장을 불러왔습니다. 폴란드 영공에 진입한 러시아 드론 사건, 나토 동부 회원국들의 불안정한 대응, 그리고 모스크바에 계산된 침묵까지 모든 것은 미국 주도의 서방연합이 흔들리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국제 질서를 주도했지만 이제는 그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인도의 시선이 향한 곳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인도의 주요 외교 전략가들은 이번 한미 관세 갈등을 하나이살의 연구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을 때 한국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협상과 논리로 맞섰고 7월 말에는 15%로 낮추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대가로 3,500억 달러의 투자 약속을 주장했지만 한국 정부는 끝내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나라가 강대국의 압박을 거부하다. 그것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한 시대의 전환점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국민의 신뢰가 있었습니다. 한국 국민은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이 국가의 자존심을 위한 것이라면 지지했습니다. 이런 결속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힘이었습니다. 인도의 정치권은 이 사건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도는 과거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 자국의 군사기지와 항만을 미국에 개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자존심의 상처였습니다. 인도 언론은 한국은 미국의 압박에 맞서 당당히 자존심을 지켰다. 그들은 굴하지 않았다. 고 보도했습니다. 인도의 청년 세대 사이에서는 이제 우리는 한국처럼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 문제를 넘어 선국가 모델의 경쟁이었습니다. 미국이 여전히 힘을 내세우고 있을 때 한국은 논리와 신뢰를 무기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훨씬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은 한국의 전략을 주목했습니다. 어떻게 한 중견국이 초강대국의 압박을 버텨냈는가? 답은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계산, 냉정한 대응, 그리고 국민적 신뢰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무기화했을 때 한국은 맞불을 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장을 재편하고 수출 다변화를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수출은 오히려 증가했고 미국의 경제는 자국 내 인플레이션이라는 역풍을 맞았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소비자 신뢰지수는 급락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무역 흑자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미국 내부에서도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실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의 단호한 거부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고 동맹국들은 차례로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그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단순히 미국을 거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한국은 협상 테이블에서 끝까지 당당했습니다. 우리는 투자 대신 기술로 답한다. 이 말은 외교관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의지를 담은 선언이었습니다. 이 선언 이후 미국의 외교 라인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워싱턴 내부에서는 한국을 잃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퍼졌고 트럼프 행정부는 뒤늦게 분위기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새로운 리더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인도는 한국과의 협력을 대대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미국의 편이 아니라 실리를 택하겠다고 선언하며 한국과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전자, 조선, 에너지, 방산 분야까지 협력 범위는 빠르게 확대되었습니다. 인도의 수출액은 한국과의 거래에서 3,700% 급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세계 무역 질서의 재편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수치였습니다.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 결단 하나로 세계의 지도를 바꾸었습니다. 미국의 압박은 오히려 한국의 자립을 촉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강한 나라로 더 자부심 있는 국가로 세계 무대에 서 있습니다. 한국의 결단은 단순히 외교나 경제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국가 안보와 전략적 독립성의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한국의 태도는 군사 안보 분야에서도 새로운 방향을 열었습니다. 한미동맹은 여전히 중요했지만 이제 한국은 종속된 동맹이 아니라 균형 잡힌 파트너를 지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문제뿐 아니라 이민 단속과 기술자 체포 문제로도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수백 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미국 내 단속으로 구금되었을 때 한국 정부는 즉각 대응했습니다. 외교부 차관이 직접 현지로 향했고 구출된 기술자들이 귀국할 떼수갑을 채우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원칙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국민의 존엄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였습니다. 이 장면은 국제사회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국가의 명예를 지켜내는 나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외신들은 이 사건을 두고 한국이 세계 외교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정부, 주권을 지키는 외교, 그것이 바로 한국이 보여준 힘이었습니다. 반면 미국의 강압적인 정책은 오히려 역효과를 냈습니다. 인도, 유럽, 캐나다 등 주요 동맹국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도는 과거의 굴욕을 되새기며 이번에는 달라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인도 사회에서는 한국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구호가 퍼졌습니다. 인도의 정치평론가들은 한국 정부의 결단을 국가, 자주권 회복의 교과서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국제적 변화를 주도하며 미국 중심의 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략적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기술과 방산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가 아니라 기술과 전략을 함께 수출하는 국가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미국은 한국의 빠른 성장에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인들이 미국인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기술력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발언 이후 한국 내에서는 기술 주권에 대한 의식이 폭발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우리의 기술은 우리의 무기다 라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은 자국의 핵심 산업을 지키는 동시에 군사 안보 전략을 새롭게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미동맹 내에서 도자율적 방위력이라는 개념이 강조되었고 한국은 독자적인 억제력 확보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핵무장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의 신뢰가 흔들릴수록 한국은 자체적인 억제 수단을 모색하게 된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국내 여론조사에서도 자체 핵무장 필요성에 찬성하는 비율이 76%를 넘었습니다.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선호하는 응답도 66%를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여론의 흐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에 대한 냉정한 인식의 결과였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더 이상 추상적인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 생활과 국가의 생존에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국민들은 이제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의 국방 전략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핵무장은 단순히 무기를 보유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주적 억제 구조를 설계하는 문제로 인식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전략적 의지가 더해진다면 한국은 진정한 의미의 자주국방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기술적 자립을 강화하는 이중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매우 정교한 균형 감각이 필요했습니다. 미국의 동맹이지만 독립적인 군사 전략을 세우는 나라. 그 어려운 길을 한국은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명분이었습니다. 한국은 핵무장을 위한 구체적 기술을 발전시키면서도 비확산 원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지 않으면서 자주적 방어력을 키우는 것. 그것이 한국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세계의 평가를 바꾸었습니다. 이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라 전략적 품격을 갖춘 국가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